소리 잘 들리시나요? 선생님 잘 들립니다. 네. 네. 네, 1분 남았긴 한데, 저희 이제 다 들어와 계시고, 강사님께서도 준비 다 되신 것 같아서 소개 말씀드리고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연수 진행해 주실, 주석초등학교 정호찬 선생님께서는 그 8번 프로그램 교과별 전문과정 초등 국어 파트를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 연수 전에 이전 연수 선생님 내용을 좀 들었는데 너무 잘하시고 전문적인 내용이라 사실은 조금 부끄럽습니다. 일단 제가 맡은 파트가 초등 국어입니다. 초등 국어인데 국어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기 위한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이제 그 국어라는 특정 교과다 보니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하고 이제 글쓰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플랫폼하고 제가 했던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인데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기도 하고요. 일단은 연수를 많이 했지만 조금 많이 이제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서 일단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일단은 그래도 제가 준비한 내용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는 다들 아시겠지만, 패들릿입니다. 패들릿을 활용을 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글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패들릿 매핑을 활용한 글쓰기입니다. 예. 다들 아시다시피 패들릿은 우리가 많이 쓰고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패들릿 중에서 이제 매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보면 이제 패들릿의 형식을 정할 때 이제 밑에 보시면 지도라는 것을 선택을 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지도 위에 다양한 이제 정보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지도에 보면 섹션이라는 거 있는데 이 섹션을 켜게 되면 조별로 여러 가지 글을 쓸 때 좀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은 나의 여행 이야기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패들릿 매핑을 하면서 글을 쓰고 그리고 교사가 피드백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글을 쓰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림과 같이 이제 제목을 적고 모둠을 정해준 다음 학생들은 해당되는 모둠에다가 글을 쓸 수 있도록 준비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학생에게 공유하기 위해서는 작성자가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변경을 하고 링크를 만들기 위해서 공개를 한 다음에 학생들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또는 이제 비밀번호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에게 이제 비밀번호를 주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그냥 제가 그냥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제 이번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경주 불국사에 만약에 여행을 다니고 왔다면 이렇게 이제 위치 기반으로 이제 글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경주 불국사를 선택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패들릿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갔다 왔던 사진이라든지 관련된 링크 그리고 이제 동영상 같은 부분들을 입력을 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을 하게 되면 그림과 같이 이렇게 이제 지도 위에 학생들이 이제 여행을 갔던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댓글을 통해서 이제 학생이 이제 쓴 글을 수정과 뭐 이런 공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 만들어진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적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국어과와 관련한 어떤 특정한 이제 AI 코스웨어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유료가 많았고 그다음에 쓰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국어라는 그 교과를 한정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신청은 다른 과목을 했으나 국어를 이제 받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된 것 같고요. 요거는 국어과는 아니지만 사회과에서 아이들하고 함께 이제 프로젝트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여러 학교 나라의 이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조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이제 각 지역에다가 이제 각 나라에다가
어떤 자연환경, 인문환경을 넣고 거기에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던 수업 사례입니다. 패들릿 매핑의 장점은 위치 기반의 글쓰기입니다. 지도 위에 학생들이 글을 쓸 때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학생들 간에 쓴 글을 공유를 해서 온라인에서 함께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다양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는 게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패들릿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그림과 같이 요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수업을 했던 것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위치 기반했던 이제 여러 나라의 자연환경과 인문 환경을 이렇게 했던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뭐 큰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은 글 쓰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수정할 수 있는 AI 도구를 찾아보니까 첫 번째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자작자작이었습니다. 예, 자작자작을 보게 되면 이제 선생님을 위한 디지털 교육 공간으로서 여러 가지 글 쓸 수 있는 글을 피드백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이게 유료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료를 소개하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어서 이제 이 부분을 하려고 했으나 이제 연수 내용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처음에 하려고 했던 게 챗GPT-4 이제 위드 캔버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글을 쓸 수 있는 글을 수정해 주거나 글을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있었지만 그것 또한 유료다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쓰기에 너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고민을 한 결과 이제 직접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냥 틀을 좀 안내해 주자라는 입장에서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패들릿 매핑을 이용한 글쓰기였고요. 예, 두 번째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X 마인드입니다. 이것 또한 이제 우리가 마인드맵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첫 시작하는 마인드맵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상에서 바로 시작할 수도 있고, 앱을 설치한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PC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안 넘어가네요.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이고, 컴퓨터가 조금, 죄송합니다. 아이고, 갑자기.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다쳐버렸습니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엑스마인드에 대한 이제 설명되는 영상도 놓았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엑스마인드 같은 경우에는 주제에 따라서 다양한 템플릿을 선택을 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각들을 맵 형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한 내용은 이제 그 코로나 때 아이들하고 온라인 수업을 할 때였습니다. 속담을 배우는 그 속담 단원이 있는데 그래서 속담을 이제 가운데 두고 관련되는 이제 주제를 던져주면 아이들이 이제 엑스 마인드를 공유를 해서 해당되는 이제 속담을 찾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마지막에 여기에 나왔던 교과서에 있지 않는 다양한 속담들을 이용을 해서, 그 퀴즈 프로그램, 퀴즈를 만들어가지고 학생들하고 평가를 했던 그런 수업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이제 글자 설정이라든지 크기, 모양 같은 것들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선끼리 연결을 하거나 하위 주제 만드는 부분까지도 설명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운더리 같은 거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경계선도 만들고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하이퍼링크도 넣어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배우는 부분들은 이제 크게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이게 속담을 발표할 수 있는 기능 또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만들어진 이제 마인드맵 같은 경우에는 그림 파일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같은 경우 수업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버킷리스트 만들기 이런 것들도 해보았었고요. 그래서 10대, 20대, 그리고 30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이들하고 미래 이제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 달성하기 이런 것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 따지다 보면 이게 최대 단점은 이제 유료와 무료의 차이입니다. 예, 유료가 되면 사실은 이제 학생들을 초대를 해서 이렇게 이제 공동 작업이 가능한데 무료인 경우에는 학생들을 초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 무료인 경우에는 개인적인 어떤 제작밖에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제 문학 작품을 분석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읽고 뭐 사건 배경 아이고, 못하네요. 줄거리 등을 중심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글쓰기 아이디어 정리, 이런 것도 가능하고, 다양한 주제를 마인드맵 형태로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했던 마인드맵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구글 문서입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구글에서 문서를 만들고 학생들에게 이제 공유를 시켜서 하는데, 이게 이제 어, 제가 이제 애들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글쓰기가 있다면 학생들의 책을 우리가 걷어가지고 일일이 이제 그 피드백을 해주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구글 문서를 만들고 이 문서를 학생들에게 공유를 한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쓴 글들을 온라인상에서 피드백하기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조금 더 이제 제가 그 코로나 때 구글 클래스룸을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구글 클래스룸을 하게 되면 개별적인 학생들에게 이렇게 문서를 이렇게 제공해 줄 수도 있고 피드백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구글 클래스룸 하지 않더라도 그냥 구글 문서를 만들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적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을 이렇게 틀을 이제 쭉 복사를 해서 자기가 해당되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글을 쓸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문서 같은 경우에는 공유해가지고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문서 공유를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링크를 복사를 한 다음에 학생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그 칸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막 씁니다. 글을 쓰다 보면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다른 아이들이 쓴 글을 이제 온라인상에서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학생들이 쓴 글을 이제 담임 교사가 읽고 그 읽은 거 가지고 피드백을 해주지만 이렇게 구글 문서를 통해서 이제 공유를 해주게 되면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글을 쓴지를 알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쓴 글을 이렇게 이제 드래그한 다음에 이렇게 옆에다가 이제 댓글 추가가 가능하고요. 수정 제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쓴 글을 피드백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제 자료들을 많이 찾아가지고 글을 쓰는데 그게 생각보다는 이제 많이 이제 좀 어색하거나 뭐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담임 교사가 학생들이 쓴 글을 피드백할 때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장점은 말 그대로 피드백이 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 간의 글쓰기를 이제 공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글과 관련된 링크, 사진 등 다양한 정보를 이 문서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해서 그 쓴 건데요. 구글 문서 공유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스프레드시트, 뭐, 프레젠테이션 또한 다 공유가 가능합니다. 제가 했던 수업 중에 하나가 이제 미술 작품 감상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구글 슬라이드를 만들고 공유를 한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뭐죠, 그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미술관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로드뷰를 안에 들어가서 감상을 하고 거기 있는 이제 작품들을 이제 캡처하고 관련된 정보를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발표를 했던 수업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한 쓰기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북 크리에이터입니다. 북 크리에이터도 이제 이게 좀 유료와 무료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무료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러리 하나에 40개의 책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반 학생들하고 함께 하기에는 충분히 이제 쉽게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계정을 교사가 이제 만들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제 내 라이브러리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그 라이브러리 이름과 그다음에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이제 부여해 줍니다. 여기 보시면 서로의 책 읽기가 이제 상당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나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가입하는 게 사실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정에 들어가서 학생 로그인을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 반 학생들의 이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음 버튼 누르고 이제 다음 버튼 누르면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개개인 이제 QR 코드, QR 배지 인쇄를 클릭을 하게 되면 텍스트 파일로 이렇게 학생들이 이제 로그인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개개인의 QR 코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로그인 링크 다운로드를 누르게 되면 텍스트 파일에 다음과 같이 학생들이 이제 클릭을 하면 이 책을 편집할 수 있는 로그인 없이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다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수업을 할 때 조금 편리하게 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먼저 아바타를 선택을 하고 새 책을 누릅니다. 그래서 새 책을 이렇게 넣어서 책의 형태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촬영을 해서 이제 노트북 같은 경우, 아이북이나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촬영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포함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텍스트 기능을 넣은 다음에 텍스트를 편집을 해서 책의 표지를 만들고 책의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 수 있습니다. 페이지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교사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만든 이제 교사가 만든 라이브러리 안에 학생들이 책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이제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 예전에 진로 선생님들 대상으로 연수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이제 제가 책장을 라이브러리 하나를 만들고, 이제 이 학생들 입장에서 들어오게 되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책을 교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들어가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표지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제 어떻게 글을 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특정 주제를 책으로 만들 때 도움이 됩니다. 뭐 나의 꿈, 동화, 소설 등 온라인 책 만들기를 통해서 책 만들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학기 초에 시작을 해서 긴 시간 동안 학생들이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한다면 이 프로그램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서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게 북크리에이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톡톡 수학 탐험대와 같이 이제 EBS에 만든 프로그램인데 국어과 EBS 단추 AI 코스웨어입니다. 이걸 잠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요거 같은 경우는 EBS에서 만든 AI 빅데이터와 인工지능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별 학습 형태와 수준에 맞게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추천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봇이라고 있는데 프리봇을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EBS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이제 공부하는지에 대한 유튜브를 넣어 두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EBS 회원에 가입해야 됩니다. 회원을 가입하고 나서 먼저 학년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진단 평가를 이제 응시를 하게 됩니다. 진단 평가를 하고 나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선수 학습을 먼저 파악을 하게 됩니다. 파악이 끝나고 나면 그 내용을 보고 이제 AI가 분석을 해서 이 학생이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이 결과가 쭉 나옵니다. 지금 수학이 나와 있는데 국어면 뭐 국어와 관련된 단원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시험의 결과를 이렇게 쭉 이제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EBS AI가 그 자기 수준에 맞는 문제를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나의 현재 수준에 맞는 문제, 인기 문제,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등 이제 학습자의 어떤 그 능력에 따른 문제를 추천을 해주고 그래서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맞춤형 문제를 이렇게 쭉 풀다 보면 이렇게 푸는 장면이고요.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밑에 해설이 나옵니다. 이 문제에서 오답이면 오답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밑에 보시면 이제 이 현재 수준에 맞는 다음 문제를 풀든지 아니면 조금 쉬운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 등 수준을 조금 다르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이 그동안에 푼 문제까지도 이렇게 목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AI 강좌도 있는데 EBS가 가지고 있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과 관련된 추천 강좌도 여기에서 이제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강좌를 이제 자기가 필요한 강좌를 이제 AI가 추천을 해주고 그 내용들을 온라인에서 수강할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이제 영역이 있다면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풀 수 있는 기능 또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단추에서 학습한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학습 현황으로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어떤 파트에서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예, 예, 그 성취도를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동안 풀었던 내용들 쭉 이렇게 기간별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교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 학생에게 이제, 필요한 정보를 파악을 하고 이 학생에게 시험 문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만들어서 학생에게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반 학습 현황에 들어가 보면, 아이들이 이제 어떤 문제를 얼마나 풀었고, 최근 이제 학습일이 언젠지 이런 내용들 또한, 다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반 공부방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도 나와 있고요. 어, 예, 나의 시험지 또한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이제 보면 이제 EBS 만든 프리봇이라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검색을 하거나 강좌를 추천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챗봇 형태로 물어볼 수 있는 게 이제 프리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봇의 모양인데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단초에서 학습을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질문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가이드가 있고 가이드 응답 이런 식으로 해서 살펴보면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진 같은 경우도 업로드를 하게 되면 이제 뭐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해당 문제의 이제 해설까지도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EBS 그 초등 인공지능 단추 이용 가이드에서 가지고 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까지도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제 EBS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이렇게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지금 5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과목이 있는데 충분히 활용하기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일단 그 제가 그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국어과를 이제 하다 보니까 되게 좀 어려움이 되게 많았습니다. 국어라는 그 과목의 이제 특성상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글쓰기로 하려고 했었는데 글쓰기 자체가 너무나도 어렵고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단계별로 지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조금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제 결국 아이들이 이제 글 쓰는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 에듀테크 도구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정한 게 했던 게 이제 패들릿 매핑하고 엑스마인드, 구글 문서, 북크리에이터, EBS 단추를 활용한 AI 부분부였습니다. 일단 발표는 제가 다 했고요. 시간이 30분인데 대략 한 20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 완벽하게 지금 하지는 못해서 조금 되게 조정스럽기도 하고, 혹시나 이제, 국어과와 관련해가지고, 뭐, 좋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조금 추천해 주시면 남은 기간 동안에 더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일단, 너무, 한정적인 국어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수업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 예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프로그램을 알려주셔서 많은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연수를 진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연수에 참석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도 감사 말씀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온라인 워크숍 출석 체크를 구글 폼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네, 실시간 참석과 추후 업로드되는 영상을 통해 참석해주신 모든 참석자분들께서는 구글 폼을 통해 출석 여부를 꼭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참석 여부는 추후 연수 강사 배정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서 꼭 응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진행될 연수에도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추석 체크는 하루에 한 번만 하시면 되시고요. 모든 연수 이제 들으시는 거 끝난 후에, 최종적으로 한 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연수 일정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